고독의 우물 1 레드크리프 홀 추천의 글. 나는 고독의 우물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뛰어난 예술가의 자질을 가진 작가가 쓴 소설이라는 매력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작품은 매우 중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이 작품은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성적 삶의 일면을 조금의 가감도 없이 분명한 형태로 제시한 영문학사의 첫 소설이다. 정상이라고 불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높은 인격과 훌륭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사회와 맺는 관계는 어렵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리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가슴 아픈 상황들이 너무도 생생하면서도 악의 없이 그려진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레드크리프 홀의 작품을 탁월한 문학적 성취로 인정하는 이유이다. 헤브록 앨리스. 작가의 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완전히 상상 속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작가가 어떤 경우라도 실제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언급임을 암시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것이다. 영국 여성 운전사들의 앰뷸런스 부대는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프랑스에서 연합군에게 매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비록 이 작품에서 스티븐 고든이 소속되었던 부대가 같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작가의 상상 속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실존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1장. 업톤 온 3번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업톤과 멜번 힐스 사이에 위치한 브램리에는 고든가의 시골 영지가 서 있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단정하고 아담한 집들, 잘 손질된 울타리들, 물을 듬뿍 줄 수 있는 물길들. 물 대기가 편했던 것은 적당한 곳에서 시냇물이 둘로 갈라져 영지에 있는 커다란 2개의 호수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건축 양식인 붉은 벽돌로 된 저택에는 원형 창문이 지붕 아래까지 닿아 있다. 저택은 아무런 상식이 없는데도 품위와 위엄이 있다.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고 무기력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부드러운 초연함이 있다. 그 집의 기상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집의 가치는 단연 돋보인다. 그 집은 사랑스러운 여인의 특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나이 들어 흘러간 세대에 속하지만 한창 때는 열정적이면서 매력적이었던 여자들, 정복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일단 얻고 다니면 세상을 손에 넣은 기분이 드는 여자들. 그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은 터전이 남는다. 모턴이 바로 그런 여자들 같은 집이었다. 갓 20살을 넘긴 신부가 에너 고든 부인이 되어 모턴 힐로 왔다. 그녀는 아일랜드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조용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태도, 간절한 그리움이 실린 눈,
온몸으로 행복을 약속하는 그녀는 완벽한 여성의 원형이었다. 상조주 신은 그녀에게 선을 발견했다. 필립경은 저 멀리 클레어 카운티에서 그녀를 만났다. 애너 몰로이는 가냘픈 성처녀로 정숙 그 자체였다. 그녀를 보는 순간 마치 지친 새가 보금자리로 날아들듯 피곤함에 지친 그는 그녀의 품속으로 날아들었다. 애너는 실제로 새 한 마리가 폭풍우의 위험을 피해 안식처를 찾으려고 자신의 품 안에 날아든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필립경은 키가 크고 무척 호감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의 매력은 외모보다는 자유롭고 관대한 표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그의 매력은 귀족적이라고 일컬을 만한 슬픈 듯 하면서도 깊은 담갈색 눈동자에 담겨 있었다. 단호해 보이는 턱끝은 약간 갈라져 있었다. 이마는 지적이었고 머리카락은 황갈색이었다. 콧구멍이 큼직한 코는 성질 깨나 있어 보였다. 단정하고 예민하면서도 열정적인 입술로 보건대 그가 몽상가이자 꿈꾸는 연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혼했을 때 그의 나이는 29살이었다. 그는 여기저기 사생활을 뿌려놓은 적이 없었다. 애너는 이 남자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후견인은 그를 싫어하면서 약혼에 반대했지만 그녀는 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이 탁월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들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열렬한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두 사람이 완숙해질수록 그들의 사랑도 깊어갔다. 필립경은 결혼 후 10년이 지나 아내가 임신하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바라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이 일이 완벽한 성취이자 두 사람이 줄곧 기다리던 것을 충족시켜줄 것임을 알았다.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애너가 딸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오로지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았다. 스티븐 성인의 담력을 존경했기 때문이다. 필립경은 종교적인 인물이 되기에는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학구적이었다. 그에게 성경은 훌륭한 문학작품이었으며 스티븐 성인은 그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그는 종종 자기 아이의 미래에 대해 스티븐을 헤로스쿨에 보내야겠소 라거나 스티븐을 외국으로 보내 공부를 마치는 게 좋겠군. 그러면 인생관이 넓어질 테니까 라고 말했다. 남편이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애너 또한 점점 확신이 생겼다.
남편의 확신이 그녀의 막연한 불안을 불식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꼬마 스티븐과 묘목을 심어놓은 온실에서, 정원에서,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풀밭에서 함께 뛰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아일랜드 농부들의 "그 녀석 사랑스러운 친구지" 라는 너그러운 말투를 생각하면서 눈에는 별빛을, 가슴에는 사자의 용기를 가진 젊은이를 습관적으로 떠올렸다.